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도마네TV의 한우 대표입니다. 자, 오늘은요. 요즘 가장 시끄럽게 나오고 있는 얘기가 바로 FTX, 가상화폐 거래소 파산 얘기입니다. 리먼 브라더스 사태를 떠올린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요 사태를 한번 한 방에 정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리먼 브라더스 같은 경우, 2008년도에 파산을 했습니다. 당시에, 이명박 정권 때 우리나라가 이 산업은행이요. 이 리먼 브라더스를 인수를 시도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채 규모가 너무 크고 하다 보니까 이제 포기를 했는데요. 만약에 인수했다라면 야, 정말 한국 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줬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부채 규모가 660조 원까지였다. 700조 원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과거에. 그런 기업을 인수했다라면 정말 한국 경제에 큰 타격을 입혔을 가능성이 있다. 물론 이제 결과론적으로는 하지는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리먼버스 사태가 미국의 이런 서브프라임 사태를 일으키게 된 주 요인이었다고 보이는데요. FTX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리먼 브라더스 정도까지의 파급은 아닐 거다. 왜냐하면 이제 금액이라든가 부채 규모가 이번에 FTX 같은 경우에는 한 66조 원 정도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리먼 같은 경우는 그 10배였고, 그리고 리먼은 거기서 파생되어 있는 모기지라든가 이 파생되어 있는 MBS 관련된 부분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추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금융권이 붕괴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번에도 사실 해킹도 당했다는 얘기도 있고 돈이 한 몇 조 원 정도 규모가 어디 간지 행방이 묘연해지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피해 규모가 사실 이것도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으로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FTX가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리먼 사태라고 불리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사건이 커졌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이 FTX 거래소의 파산은 가상화폐 역사상입니다. 가장 최대 규모의 파산 신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FTX 같은 경우는 3, 4위 정도 됩니다. 거래 규모라던가 이런 양이.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 거래량이 좀 뻥튀기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암호화폐 거래소에 집계를 해서 통계를 보여주는 이 코인 마켓 캡에서는 거래 순위가 집계되지 않는 그런 거래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질적인 규모는 한 3위 정도로 알려지고 있다고 보시겠고요. 이 가상화폐와 관련돼서 부호가 있어요. 1위가 이제 바이낸스의 창업자, 2위가 바로 이 FTX 창업자라는 거죠. 30살이라는 굉장히 젊은 그런 나이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둘이서 사이가 좀 안 좋았던 부분도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FTX 같은 경우는 미국 기업이지만, 미국 기업이지만, NT가 바부다이라는 기업, 그 지역에 위치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작은 이제 버뮤다 지역, 카리브해 지역의 작은 이제 지역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인구가 10만 명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아무래도 좀 규제라든가, 세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피해가기 위해 여기에 이제 법인을 설립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FTX 같은 경우에는요, 요건데요. 스포츠 광고에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어요. 최근에 이제 슈퍼볼 광고까지 참여를 했고, 결승전이죠. 그리고 이제 NBA에서 같은 경우도 이제 홈구장의 명명권을 사버렸고, 그래서 경기장의 이 모습을 FTX라는 이름으로 쫙 이렇게 깔아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MLB, 메이저리그에도 광고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간에 이제 그런 스포츠 선수들까지도 피해를 보고 있다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수천억 달러를 수천억을 써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바이낸스의 창업자가 FTX 너네들은 여러 쓸데없는 광고에 너무 많은 돈을 쓰고 있다라고 계속해서 비판을 해온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둘이 관계가 좀 안 좋았다라는 거죠. 바이낸스의 창업자인 자오창펑 이 사람인데요. 중국계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중국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비꼬는 말을 한 거죠. 자기는 이제 미국인이고
이 바이낸스는 중국계다. 이렇게 이제 말을 비꼬면서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바이낸스의 회장이 굉장히 격노했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이 좀 안 좋아졌죠. 그래서 11월 7일 날이요. 바이낸스를 세웠던 이 자오창펑이라는 사람이 5억 달러 정도를 보유하고 있던 FTX의 자체 발행 토큰이 있습니다. 거래소는 거래만 해야 되는데 자체적으로 코인을 발행하는 거죠. FTT라는 코인을 발행했고, 이 FTT라는 코인을 이미 매각하고 있었는데 남은 것까지 싹 다 매각하겠다고 트위터에다가 언급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시장의 참여자들이 좀 겁을 먹어서 주식을 대량 매도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게 된 거죠. 그럼 뭐가 발생했습니까? 우리가 이제 금융이라는 것 자체는 신뢰예요. 은행도 신뢰가, 달러도 신뢰입니다. 신뢰가 있어야 이게 버티는데 이게 신뢰가 깨져버리게 되면 이제 뭐가 됩니까? 뱅크런이 발생하죠. 근데 그 기업들이 그만큼 한 번에 쏟아져 나올 수 있는 이 돈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뱅크런이 발생하게 되면 파산하는 그런 사태가 많이 발생하게 되는 거고요. 최근에 제 자오창펑 같은 경우에는 저 어느 세미나에서 FTX의 파산이 마지막 위기가 아니다라고 경고를 했는데 뭐 리먼 브라더스의 사태가 떠오른다 뭐 이런 발언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적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좀 공격을 좀 당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 사람도 야 하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에 내앉게 되는 파산을 하게 되고 또 손실을 보게 되는데 좀 경솔한 행동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FTX하고 FTX의 관계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들이 이제 암호화폐 트레이딩 기업인 알라메다 리서치 이 자산의 상당수가 이 FTT 만든 자체 발행인 이 FTT에 연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가 무너지면 다 같이 무너지는 그런 모습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FTX 거래소 그리고 샘 뱅크먼 그리고 FTT 코인 그리고 알라메다 리서치 이 회사는 그냥 한 몸이다. 그러니까 하나가 무너지면 다 같이 무너진다. 이렇게 쉽게 이해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동안에 이제 FTT 같은 경우는요. FTX가 알라메드를 통해서 매입을 하는 거죠. 이게 FTT가 발행을 하면 이 발행한 것을 알라메다 리서치가 이거를 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가격을 지탱해 왔었는데 이 가격이 어느 순간 붕괴됐을 때는 그걸 막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런 사태가 발생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모습이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뭐 루나 사태 비슷한 게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샘 뱅크먼 프리드라는 사람이 창업을 했다라는 거죠. 샘 뱅크먼 프리드라는 사람이 바로 이게 창업을 했던 그런 사람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참 이 또 하나의 악재가 지금 이 코인 시장에서 발생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뭐 손정희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도 대략 한 1,600억 달러 정도를 투자를 해서 손실을 봤다라고 나오고 있고요. 이게 이제 그 가격 자체가 붕괴가 되니까 이 샘 뱅크먼 프리드라는 사람이 바이낸스의 창업자에게 가서 좀 도와달라. 예, 좀 빌었겠죠. 그래서 바이낸스 창업자가 이걸 이제 인수를 하겠다. LOI라고 해요. 근데 법적 구속력은 없는 겁니다. 이걸 체결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루 만에 이걸 보니까 규모가 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만에 그냥 이 인수 의사를 철회했습니다. 예, 그래서 주가가 완전히 더 폭락하는 그런 사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일주일도 안 돼서 회사가 몰락하는 그런 상황이 됐고 무려 160억 달러 정도의 자산을 가지고 있었던 이 사람의 재산이 순식간에 0이 되었고 회장 자리에서 이제 물러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앨런 파산 사태가 있습니다. 이 파산 사태가 있었는데 이 파산 사태를 좀 질서정연하게 좀 정리를 해 왔었던 사람이
이번에 이 부실의 채권을 좀 막게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워낙 이게 광범위하고 숨겨진 게 많기 때문에 뭐 이걸 정리하는 데만도 1년 이상 뭐 걸릴 거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알라메드하고 연계된 기업이 한 130여 개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이 130여 개 기업 계열사들도 함께 파산 절차가 진행이 되고 채권자는 대략 10만 명 정도. 여기에 이제 가상화폐를 구매했던 사람들은 별도로 이제 또 피해자가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사 부채만 대략 66조 원 정도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자, 아무튼 이 FTX 사태 또 수많은 그런 사람들에게 피해를 안겨주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게 이제 주식시장에 일단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가상화폐가 폭락하니까 미국에 이제 상장되어 있는 이 가상화폐와 관련된 기업들이 있어요. 마이크로 스트레지스, 그 다음에 로블록스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자체 코인이 있잖아요. 그래서 로블록스도 폭락하고 뭐 많은 기업들이 대폭락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을 한 바 있습니다. 뭐 잠깐 반등을 하다가 결국에는 또 시장에 또 일시적인 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장이 또 너무 많이 올라왔을 때는 조금 매매 자제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도 당분간은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면요. 이 가상화폐 쪽은 갈 수가 없어요. 이 가상화폐가 왜 올라왔습니까? 돈이 돈같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아무것도 없는 이런 기업들에 돈이 몰려든 거고 그래서 주가 가격이 폭등하게 된 사건이 발생하게 된 거죠. 근데 금리가 올라가서 돈이 기해지게 되다 보면 이런 가상화폐는 올라올래야 올라올 수 없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향후에 뭐 다시 금리가 쫙 내려가서 또 돈이 확 폭발하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면 가상화폐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 계속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 같은 경우도 그렇고 우리나라 주식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가상화폐와 관련된 종목들은 조금 피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보시게 되면 뭐 게임 한때 뭐 이 게임과 관련해서 어, 엄청난 급등세를 보였던 그런 기업들도 있었죠. 앞으로 당분간은 계속 좀 힘든 그런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 여러분들 매매를 하실 때는 뭐 지금은 낙폭이 크기 때문에 카카오라던가 네이버 뭐 이런 종목들은 올라올 수 있어요. 하지만 말 그대로 반등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금리가 올라가는 시점에서는 결국에는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주가가 움직이기 때문에 뭐 매매를 하실 때는 뭐 그런 종목들 위주로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도 좀 저평가주들만 매수를 하고 있지 다른 종목까지 매수를 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요. FTX 관련된 내용을 좀 한 방으로 정리해 봤습니다. 시장이 좀 반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듯이 연말 연초까지는 돈을 벌 수 있는 시기니까요. 그 시기를 잘 이용하셔가지고 그동안에 좀 이 서러움들 조금이라도 회복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모두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